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532페이지 보십니다. 피대위 권리의 존재. 여기서 피대위 권리라는 것은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되겠죠.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 해놨는데,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예컨대 지속권, 해제권, 이것은 계약 당사자, 법률행위 당사자만 누리는 것이 원칙인데, 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대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권리의 행사자, 오로지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행사상 일신전속권, 후견감독인의 지속권,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 일단 혼인 당사자가 이혼하면서 하는 거죠. 유류분 반환 청구권, 상속인 지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압류 금지 채권, 계약의 청약, 승낙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 의사표시 등 이런 것들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대위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튼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그 사람에게 귀속은 일신적 계약 당사자, 법률행위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지만 행사는 대위에 의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행사상 일신전속권, 행사 자체를 그 사람만 해야 되는 거죠. 견해 대립이 있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도 청약 승낙과 같이 이것은 그 행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대위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위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재산적 성질과 관련된 것일 텐데 일반적으로 단순히 청구권이 하나지 않고 형성권, 지속권, 추기권, 해제권, 해지권, 환매권, 대금 감액 청구권, 임대인의 해지권, 그리고 상계권, 조합 탈퇴권, 여객 운송 사업 면허의 면허 변경권,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자체, 채권자 취소권, 등기 신청권, 이런 것도 책임재산이 되는 재산권으로 대위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상속인 자신이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 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 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 등기가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 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인의 한정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 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일단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상속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기간 내라면은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속인들은. 물론 한정 승인,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버렸다면은 그야 대위권 행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행 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은 때에는 금전 채권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위 행사될 수 있다는 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권 요것도 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실제 보상 권리를 주장하는 형식으로 소송상의 행위, 뭐 소재기, 강제집행의 청구, 청구 이해소, 제3자 이해소, 가처분 명령, 취소 등 이것도 대위 목적이 될 수 있다. 네, 가처분 취소 신청을 대위해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하는데, 그 임차권 뭐 존속기간 끝나고 그 차임을 안 낸 게 있어가지고 보증금 돌려줄 것도 없었고, 한데 뭐 연락이 안 돼서 말소를 못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져오시라고. 이거 보니까 그 임차권 뒤에 가압류가 원래는 4개 붙어 있었는데 1개는 스스로 말소했고 3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가압류가 남아있으니까 뭐 임차권 등기만 말소시킬 수가 없죠. 그 임차권 등기에 붙어 있는 그 처분 제한 등기가 있을 때 그게 말소되어야 이게 말소될 건데 근데 뭐 다른 사무소에 가가지고 했는데 물어봤는데 뭐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몇 년 거쳐가지고 얘한테 찾아왔는데 해주겠다 했죠. 뭐 내도 그때 처음 해봤지. 근데 법리상 당연히 가능한 거니까. 근데 들어가 보니까 임차인이 법인이었고 근데 해산 간주되었다는 거죠. 해산 간주된 법인에 대해서 소송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산 간주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차권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행 중에 보니까 일단 뭐 법인 해산됐으니까 법인 주소지로 우편물이 송달이 안 되겠죠. 그럼 법인 대표자를 청산인으로 해가지고 그 대표자 주소지 그러니까 해산되기 전 대표이사를 해가지고 보내는데 물론 이제 뭐 법인 등기부에 보면 대표이사 주소지가 있으니까 그 주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대표자가 사망했다는 거지. 대표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건 상속될 게 아니죠. 이건 법인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엔 청산인을 누구로 할 거냐? 안 가르쳐 주는 거지. 그걸 못해서 소송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을 지금 또 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압류도 이제 병합시켜가지고 말소시키는데 임차권 등기 말소 청구의소를 제기하면서 그 임차인을 대위해서 맨 처음에는 그냥 소송 고지를 했습니다. 은행 2개, 그 다음에 개인 법인 하나 이랬는데 소송 고지 소송 참가해라는 거지. 임차권 말소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으니까. 그래 했는데 한은행은 직원이 법리를 잘 아는가 소송 고지를 딱 하니까 스스로 말소를 시켜줬어. 한은행은 끝까지 모른 체 하고 있는 거래. 그래서 이 가압류 그 말소는 가압류가 촉탁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말소도 촉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 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그 가압류 취소 신청을 내려갔죠. 계속기간 도가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사정 변경을 위해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그 은행은 아무 답변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뭐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말소시켰고 법원을 통해서 촉탁 말소시켰고, 근데 그 가압류권자 중에서 또 일반 개인 법인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대위에서 지소 신청해가지고 결국에 결정받아가지고 말소시키고, 이제 그 가압류 등기가 다 말소됐으니까 임차권 등기만 말소시키면 되죠. 당연히 그 법인 쪽에서는 아무도 뭐 청산인 쪽에 이제 청산인 쪽 해가지고 결국에는 송달을 시켰고, 청산인이 아무런 뭐 답변을 안 하니까 그러게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등기 다 말소시켰죠. 그 사건은 임차권 등기 말소, 가압류 그 대위 말소 촉탁 신청 3개. 그러면은 그 말소 결정 받아가지고 말소 촉탁 신청 3개, 임차권 승소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 말소, 사건이 뭐 8개쯤 되죠.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 청산인 선임 결자도 걸쳐야 되고 한 사건이 10개쯤 됩니다. 이거는 그 정도. 왜 10개가 된다 라는 말을 강조하냐면 법무사들은 다 알아 무슨 말인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피대위성 여부, 앞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 피보전 권리가 된다, 피대위 권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피대위 권리도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전 채권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는 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신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행사상 일신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의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리 행사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보면은 뭐 가장 유효적 재산 뭐쭉 그런 게 있고, 밑에 다수 의견,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자산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자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대위할 수 없다라는 거. 금전 채권 가지고 있으면은 공유 지분 위에 뭐 가압류하고 승소 들어가가지고 압류 경매 절차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전 채권을 가지고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방법,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대위 허가를 요할 뿐이다. 채권자에게 인도 청구 가능하고 법정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 행사의 범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 대위권 행사 통지와 그 통지의 효력, 통지 의무, 채권자가 보존 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주관식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알고도 채무자의 그 처분행위는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금지된다. 재파상 대위 신청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재판 외의 대위의 경우 보존행위 이외의 채권자 통지 등으로 채무자가 안 경우 제한되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제3채무자와 합의 해지하는 것은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로마자 2번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게 했던 것이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계약 해제, 즉 이거는 법정 해제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 구별해 봐야 될 게 채권자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 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 관계를 합의 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 하더라도 채권 발생 원인인 법률 관계를 합의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받고 합의 해제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가압류된 채무자가 합의 해제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에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된다는 것. 소유권 등기 청구권의 대위 행사 후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경유한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이고 이는 민법 405조 제2항 소정의 금지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당연하죠. 그거 하게 하려고 대위소송 들어가고 하는 건데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임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도의 책에 있는 그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후 채무자가 제3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관계 경매를 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 채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제3자는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 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비대위 채권이 판결의 집행 채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 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대위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인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채권자의 대위 소송이 제기되고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에는 민사집행법 유추 적용되어 피대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제3자의 제3채무자의 항변권 피대위 권리와 관련된 항변권 이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항변권을 가진 제3 채무자는 당연히 그거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이야기이고, 넘어자 2번. 다만 대위권 행사 통지나 대위 신청 허가한 법원의 고지가 있은 후 처분 행위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항변으로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비보전 채권과 관련된 항변.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후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다. 앞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병합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대위소송 행사의 효과 기소. 채권자 대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채권자가 수령한 것뿐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기속될 뿐 대위 채권자에게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기의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대위 채권자는 제3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 채권자 자신에게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비대위 채권이 대위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 채권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권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항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 권능에 대한 압류 명령 등은 무효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주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 역시 대위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 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 등도 무효다. 그래서 어느 걸 가지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자 대위권 행사되면은 그 효과 기속은 채무자에게 기속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채권자가 직접 수령하게 했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 권능에 대해서 그 압류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다는 거. 왜냐면 그 권리는 채무자에게 기속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대위권에게요 채무자의 제3채무에 대한 권리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대위 권리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중단된다. 소멸시효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법정 위임 관계에 따른 비용상환 정권 규정이 적용되고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소송물이 피대위 권리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채무자가 당사자로 참가하였거나 고지를 받은 경우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고 채무자가 당사로 참가하거나 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의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때에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 대의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봤습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의 소송 요건인 피보전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 소송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안 미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 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로마자 2번. 채권자가 민법 404조 1항에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및 청구 의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물이 동일한 거에 대해서 해진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중복소송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그 정도 하시고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기판력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물이 피대위 권리다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